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토론토 콘도 no longer dominate GTA high risk appreciating property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은 GTA의 리세일 콘도 프라이스 인상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구입자들은 점점 더 합리적인 가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 데이터에서도 그 추세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데이터라는 건 이제 실제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일단 모여야겠죠.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모인 정보들을 또 가공을 해야겠죠.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그 가공하는 시간을 줄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가 저 같은 리얼터나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했던 거래 현황들을 저희들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발생됐던 거래들이 데이터로 보이고,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일종의 흐름이죠. 그래서 또 보시면 토론토에서의 콘도 에버리지 스퀘어 핏당 가격이 895불이었는데 벌링턴은 647불, 오샤와는 505불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운타운 밖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벌써 많이 발생해서 데이터로 누적이 돼서 이제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문장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So they are moving around the place outside the city that they can afford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기가 구입 가능한 자산이 있는 곳으로요.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리천장에 도달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스 셀링이라고 해서 유리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민 2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이민 1세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영어 능력 같은 경우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면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스 필링이라는 걸 느낄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사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도 조직 구성원 간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이 여부도 해당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디테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뭐 미국에 비하면 캐나다가 뭐 다문화주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간관리자 이상의 포지션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데, 이제 주택 구입에 관련돼서도 토론토의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천장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원베드나 스튜디오 같은 작은 사이즈의 저렴한 콘도를 20% 다운페이하고 분양을 받으면 나머지 80%를 모기지를 받아서 클로징을 하고 렌트를 받으면 그래도 적자는 면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20% 다운페이 해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서는 Top 10 High Risk Appreciating Condo in the GTA라고 1위에서 10위까지 제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콘도 순위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링크를 다 달아 놓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료에 약간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링턴의 레이크 포인트 콘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스퀘어 피트당 프라이스가 변화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벌링턴의 콘도 같은 경우 보면은요, 3위에요. 여기도 최근에 이렇게 스퀘어 피트당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죠. 4위도 그렇고요. 5위도 상승폭만 조금 낮을 뿐이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7위인 미사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샤와의 콘도 같은 경우도 가파르죠? 상승 곡선이요. 그런데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위에 등록된 이제 피어 온 데 애비뉴 콘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2020년 초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202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2021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anyway 이 그래프 상으로는 하락하고 있죠. 스퀘어 핏단 프라이스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41%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 12개월 동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좀 미스매칭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콘도 범위는요. 콘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도 있어요. 그런데 콘도 말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43.4%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이요. 물론 이 소식에서 얘기한 이 주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닌 이 주소지가 포함된 이렇게 보다 넓은 지역의 중간값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던 아까 전에 그 주소지 이 주소지에서 콘도를 제외한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의 지난 1년 동안의 가치 상승 폭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한 127에서 135 피어스 애비뉴랑 이제 170 애비뉴 로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콘도 건물에 타운하우스 프로퍼티가 같이 이제 믹스되어 있는 구조라서 타운하우스의 가치 상승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그 요소가 이 기사에서 이 콘도가 이렇게 41%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아까 전에 그 타운하우스 이외에 콘도 매물, 이 주소지의 콘도 매물들의 최근 기록도 봤는데요. 다운타운의 대부분의 콘도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있고 가격이 이제 비싼 유닛을 중심으로는 터미네이트 됐던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이 기사를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유는요. 이 10위 안에들은 콘도들 중에서 여기 이 토론토에 해당하는 이 콘도가 가치 상승률이 이렇게 41%로 높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가치 상승률이 2위에 랭킹될 수 있었던 이 콘도의 배경에는 불명확한 범위 선정과 그에 따른 데이터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GTA 외곽으로 실제 거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변화가 이제는 이렇게 통계 수치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1년 전에 이런 저렴한 콘도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만큼의 자산 가치를 경험하셨겠죠. 그래서 이 탑 10에서 2위에 기록된 이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 콘도 같은 경우는 정확도와 관련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는 데는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캐나다 부동산 시장 9곳 중 4곳 이상의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토 부동산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이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5곳 중 4곳에서는 연간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 추세가 더욱 강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모양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갖다 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인 여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소식 그대로 믿기에는 좀 지나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인 영향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몇 달째 하락하고 있고 평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이 기사의 출처인 이제 베러드웰링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주로 다루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Every new trend starts with a changing in direction 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추세가 방향이 바뀌면서 시작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그 방향이 바뀐 거죠.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우하향하고 있는 바뀐 방향이 새로운 트렌드를 보일 거라고 지금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안 될지는 최소한 여름 시장이 그래도 끝나 봐야지 알겠죠. 어느 정도 가을 시장에 접어들어야지 알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 속도가 감속하기 시작하면 셀러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운이 좋다고 느끼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구매자들이 구매를 지연하는 경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모든 바이어가 즉 주택 구입을 지연하는 건 아니죠. 특히 70만 불에서 90만 불 그 사이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아직도 경쟁이 무척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상승 속도가 감속을 하면서 보다 기다려보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요. 셀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팔았다면, 이전에 주택을 매각했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면 올해 가을에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셀러와 바이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게 여기 보면 트리키하다고 나와 있죠. 그만큼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이 앞으로 변화되어 갈 추세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자꾸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여름 시장이 끝나고 가을 시장에 접어들어야지 조금 더 명확한 추세가 파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의 이 시장이 본인에게 셀러면 셀러, 바이어면 바이어 본인에게 어떤 심리적 측면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지난주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들 중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우선 자유당과 보수당에서는 외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 금지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자유당의 주택계획 발표에 따르면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이 자유당이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현재 여당의 공약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기사를 보시면 2019년 연방선거 기간 동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64%에 달하는 유권자가 임차인이었고 BC는 63%가 임차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들을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세입자잖아요.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들을 위한 공약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는 Unlock Home Ownership, Build More Home, Protect Your Rights라고 적혀 있는데 뭐 Build More Home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4년 동안 14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 보전, 수리하겠다는 거고 뭐 기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자만 벌써 120만이죠. 물론 공급량을 늘리기로 계획을 잡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측면은 긍정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여전할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